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뽑았던 첫 차를 3개월 정도 타면서 느꼈던 점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 탭에서 제 차나 운전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남겨달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Q&A를 진행하기 전에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차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제 돈으로 직접 구매를 한 차고요. 뭐 어떤 스폰서나 협찬도 없었음을 밝힐게요. 왜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뭐 직접 구매하신 거냐 아니면 광고냐 협찬이나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차 구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차의 가격과 취득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금까지 총 얼마를 냈느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라이스 리스트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고요. 먼저 제가 구입했던 제네시스 G70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구입한 거는 3.3T 스포츠에서도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액이 5,47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취득세는 별도로 세금을 따로 붙여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금액은 대략 5,80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5,800 정도를 차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3.3 프레스티지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처음에는 2.0에서 뭐 조금 옵션을 넣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넣고 싶었던 옵션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거의 3.3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이제 2000cc랑 3000cc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첫 차로 3300cc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배기량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뭐 세금이 걱정이 되진 않는지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2.0T를 구입을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예요. 이 차가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2.0T여도 충분히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는 차량인데 저는 운전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 탈 일도 되게 많고 고속 주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2.0에서 3.3으로 좀 구매하려고 했던 생각을 변경을 하면서 망설이거나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3.3을 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하고 3.3을 둘 다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3.3이 뭔가 힘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해요. 뭐 2.0이라고 해서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3.3이 더 힘이 센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두 번째, 월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었는데 월 유지비라고 하면은 기름값이랑 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평균을 나눠봐야겠죠. 기름값은 한 달 평균 한 뭐 20만 원 안팎으로 드는 것 같아요. 좀 기름을 덜 넣게 되는 달에는 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많이 넣는 달에는 뭐 25만 원 정도 넣을 때도 있고 이 금액은 그 고급류 기준으로 들어간 금액이에요, 아마.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가 나왔더라? 이건 봐야 되는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내잖아요. 1년에 제가 160만 원. 요거는 현대해상에서 들었고요, 다이렉트로. 운전자 보험도 들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동차 보험이 160만 원이다. 그리고 한 달로 따지면은 13만 3천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뭐 6월, 12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납을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만 원씩을 자동차세로 내고 있는 꼴이니까 기름값이랑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포함하면은 다 더하면은 20만 원에 38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다 이제 운행을 많이 한다 그럼 기름값이 더 나오는 거고, 운행을 덜 한다 하면 기름값이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만 26이 안 돼서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더 금액이 올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할부로 사셨는지, 돈을 얼마나 모아서 사셨는지 이런 질문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뭐 꼬박꼬박 안 써요. 그냥 체크카드를 쓰는 걸 좋아하고, 뭐 긁게 되면 일시불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과거에 했던 거를 미래에 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살 때도 무조건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돈을 좀 모았어요.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통장에 먼저 모아놓고 나서 이 차 계약을 하러 갔거든요. 뭐 선금을 3천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막 신용카드 이런 게 잘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할부 중에 조건이 좋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이율이 낮다거나 뭐 포인트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카드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11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돈이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그냥 다 이 대출금 갚는 데다가 써서 갚았어요. 지금은 다 갚았고. 네 번째 질문. 차를 사면서 꼭 필요한 옵션이 있었는지. 사실상 여기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은 다 여기 3.3 프레스티지에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브렘보 브레이크, 그 다음에 뭐 3D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뭐 렉시콘 사운드, 그 다음에 가죽 시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뭐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 이 카탈로그는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PDF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그 옵션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마지막 제가 골랐던 이 트림에 들어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넣지 않은 거는 그 사륜 옵션하고 그다음에 선루프 옵션을 넣지 않았는데, 선루프는 제가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옵션이어서 처음부터 넣을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굳이 사륜은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옵션은 크게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라운드 뷰라고, 주차할 때 자동차 위에서 카메라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뭐 전방을 전부 다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주차를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T를 고려를 하고 있었을 때는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내고 넣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190만 원을 내야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구입한 프레스티지에는 어차피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어서, 그리고 이제 서라운드 뷰랑 같이 묶여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운전석에서만 볼 수 있는 조그만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들보다 좀 위에 앞유리 쪽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전방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되게 작은 모니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계속 뭐 여기 앞에 봤다가 내비게이션 봤다가 이런 식으로 시야를 돌릴 필요가 없이 전방만 주시할 수 있게 되니까 운전 집중도도 되게 높아지고, 내비게이션으로만 보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주니까 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알려주고 여기서도 알려주니까 조금 더 제가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옵션은 이제 3D 계기판인데, 3D 계기판은 그냥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멋있는 거죠. 뭐 차 타고 내릴 때 뭐 제네시스 로고가 뜬다거나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차를 사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G70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생애 첫 차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문 여닫을 때 핸들과 시트가 조정되는 거. 운전자가 타거나 내리기 쉽게 핸들이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빠져요. 자동으로 문을. 이거 뭐 신경 써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게 되니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뭐 계기판도 바뀌고 이제 핸들도 약간 무거워지고 제가 밟는 대로 더 차가 뭐 붕붕 잘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충분히 그냥 일반 모드에서 잘 나가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밟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차가 나가는 것도 확실히 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 또 이제 제네시스에서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어플이 있어요. 이게 차를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차 타기 한 10분 전쯤에 미리 시동을 걸어가지고 에어컨을 켜놓을 수도 있고, 겨울에는 미리 히터를 켜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을 잠그고 여는 것도 다 여기 어플로 가능하고요. 집에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한 다음에 차로 보내놓으면은 차를 타서 시동을 걸면 그 제가 보내놨던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바로 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G70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비슷한 금액으로 BMW의 3 시리즈나 아니면 벤츠의 C클래스 등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뭐 고민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지를 두고 G70을 샀는지라는 질문. 사실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차도 아닐 뿐더러 제일 큰 거는 사실 국산차라서 구입을 한 거죠. 왜냐면 수리비나 뭐 유지비 같은 거, 뭐 어디가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 외제차보다는 국산차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제네시스 G70을 사게 됐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 G70 3.3을 샀다고 하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연비는 그 사람이 어떤 주행 경로를 어떤 운전 습관으로 차를 모는지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시내 주행은 거의 안 하고요. 고속도로만 타고 시내 주행, 차 막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G70 3.3T 치고, 그래서 보통 계기판에서 한 12 정도 연비가 뜨는데, 만약에 막히는 데를 막 시내만 계속 신호등 걸리고 뭐 가다 섰다 반복하고 이랬다 하면은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내 주행만 할 거면 굳이 이 차를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긴 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베이지 시트를 구입을 하셨는데 관리가 어렵진 않으신지, 이염이나 오염, 뭐 때 타는 문제는 없는지. 저는 아직 3개월밖에 안 탔으니까 사실은 뭐 베이지 시트가 때가 잘 안 타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깨끗해요. 제가 좀 어두운 계열의 하의를 많이 입거든요. 검정색 바지를 되게 많이 입는데 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매일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다, 청바지를 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베이지스트를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청바지는 사실은 어디에 가더라도 좀 이염이 원래 쉬운 소재잖아요. 굳이 베이지 시트라서가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뭐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물이 젖었다던가 이러면 진짜 손으로만 만져도 그 파란색 물이 막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다음 질문. 한국에서 여자가 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지, 특히나 이제 경차 말고 이런 뭐 럭셔리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럭셔리카를 당연히 있죠. 여자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자는 남자보다 차를 운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건 여자일 것이다. 여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차를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가 경차에서 남자가 나오니까 도망가는 남자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약간 이상한 취미긴 한데 블랙박스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데 블랙박스로 이런 뭐 사고 같은 걸 기록한 영상들을 이제 올리면서 뭐 그렇다고 막 사망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차 사고 났을 때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구나. 뭐 이럴 때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 경우에는 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상황에는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10번의 사고 영상이 나오는데 9명은 남자가 사고를 일으킨 거고요. 딱 한 명만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거예요. 그러면 댓글에는 그 여성 운전자 얘기밖에 없어요. 뭐 저래서 여자는 운전할 따위를 잡으면 안 돼. 뭐 여자들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남자가 일으킨 사고는 그냥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남자라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도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9명은 남자고 1명이 여잔데 댓글에 다 여자 얘기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여자가 일으킨 어떤 일을 여자라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막 큰 차나 비싼 차, 뭐 이런 남자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차도 여자들이 많이 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다 깨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뒷자리가 좁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지? 뒷자리가 좁긴 해요. 다른 차량보다는. 왜냐면 G70이 후륜 구동이고 뭐 G80이나 90처럼 그렇게 차체 자체가 더 크지도 않고 전륜보다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뒷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뒤에 사람을 자주 태우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족이 쓸 차다 그러면 G70을 구입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처럼 혼자 뭐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이 재밌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타기에 참 어울리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뭐 못 앉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 키가 170인데 뒷자리에 앉았을 때 뭐 이 정도 공간이 남고요. 제가 운전을 의자를 좀 뒤로 많이 뺀 상태에서도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만약에 키가 근데 막 180 뭐 후반대다 이러면 당연히 무릎이 아마 닿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충분히 타실 수가 있고 다만 차에서 이제 뭐 내리고 타고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이 걸리는 경우는 있어요. 발이 탁 걸린다거나 무릎이 걸린다거나 4시간 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뒷자리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사소하게라도 긁어서 수리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바디케어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요. 2만 킬로 아니면 1년 둘 중에 이제 선도래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 같은 건데요. 왜 뭐 아이폰 샀을 때도 애플케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를 긁거나 패였거나 할 때 그거를 한도 내에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되게 오래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기둥에 문을 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를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바디케어는 꼭 들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차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세차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이용해서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깨 결리고 이럴 때 밤에 사람 없는 시간에 세차장에 가서 뭐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땀 빼고 세차를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세차 용품도 10만 원어치 정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트렁크에 정리를 잘 해놨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팔을 좀 다쳐서 팔을 못 쓰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직접 세차를 하는 대신에 돈을 내고 맡기는 손 세차를 맡겼었는데 제가 찾은 곳이 되게 저렴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직접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한 10,000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손세차를 맡기면은 실내도 뭐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겉에는 물론 번쩍번쩍 빛나게 세차를 해주시는데 2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요즘은 손세차를 그렇게 돈 주고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은 안 무서우세요? 언제부터 운전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면허는 2015년에 땄고요. 횟수로 따지면 15, 16, 17, 18, 19, 26년째네요. 면허를 딸 때는 따로 학원은 안 다녔고요. 저희 엄마가 차 운전하는 걸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빠르게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운전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운전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운전해야 되겠다 하고 배운 부분도 있고, 운전이 무섭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초보 운전 때는 조금 겁이 나긴 했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운전이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주변에서 막 남자가 운전이 무섭다고 하는 건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 재밌어 하잖아요. 막 자기 차 사고 싶어 하고, 빨리 운전하고 싶어 하고, 막 더 비싼 차, 멋있는 차 사려고 하고 하는데, 유독 여자들만 이제 뭐 운전이 무섭다, 면허를 땄는데 무서워서 장롱면허를 냅뒀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사실 이게 뭐 누구는 남자와 여자의 뭐 뇌구조 차이다, 남자는 처음부터 뭐 운전하는 거를 잘 즐기고 여자들은 그런 감각이 좀 떨어져서 운전을 잘 못하고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에는 반대하거든요. 사회가 주입시킨 역할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막 자동차 얘기를 하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차를 구입하고 나서 핸들 사진을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차도 없는 남자 동생이 그 핸들 사진을 보더니 정확히 제 그 차종이랑 이 트림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옵션까지.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차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가 막 내가 운전하고 있는 어떤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 중에 뭐 핸들을 꺾을 때, 그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핸들을 어느 정도 꺾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저는 많이 댓글에서 봤거든요. 근데 막 내가 걸음을 걸을 때 뭐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한 번에. 근데 발을 뭐 얼마나 뻗어야 저기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발을 적당히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거기로. 그래서 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막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얼만큼 돌려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막 여자들은 핸들 이렇게 잡고 막 바짝 붙어서 운전한다는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운전하시는 여자분들도 많겠지만, 그게 이제 차 운전하기 무서워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차를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릴렉스해서, 그러다 보면 여자들 막 이러고 운전한다는 편견도 좀 깨질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차 사고 났을 때 에어백 터지면서 되게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좀 중복되는 질문들을 제외하고 제가 요만큼 추려서 답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답글을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일상 브이로그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G80이나 90처럼 그렇게 차체 자체가 더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끊었다 가야겠다. 운전할 때, 운전할 때가 아니고 주차할 때. 그거는 따로 현대에서 뭐라고 부르더라? 먼저 제가 진행했던, 뭐야, 어디 갔다.